그래서 오늘은 전기 일을 하러 온 게 아니라 면접 보러 왔어요. 면접. 어우, 막 기대 미친다. 전기 과장, 아파트 관리실에 전기 과장 자리가 하나가 나왔어요. 아직 제가 전기산업기사 취득 이후에 경력이 3년 하루밖에 안 돼요. 뭐 다른 데 좀 일한 게 있는데 그거 해봤자 지금 아직 4년이 되진 않아서 무제한 선임이 되진 않습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전기산업기사 취득하면 경력이 없어도 1500kW 미만인 곳은 이제 선임이 전기 선임으로 선임이 가능하거든요. 여기가 지금 그런 곳이에요. 그래서 더군다나 주 5일째. 보통은 세대가 작은 아파트는 전기과장이라고 하더라도 격일제로 전기 선임하고 전기과장을 하는 곳이 대부분인데, 그런 곳도 자리가 그 직원을, 그 전기과장을 구하는 게 1년에 한두 번 나올까 말까 해요. 근데 여기는 지금 이제 들어가서 이제 면접을 봐야 되겠지만은 주 5일째면서 1500 미만이면서 전기과장을 하고 할 수 있는 곳은 제가 그동안 전기 쪽 일을 하면서 이런 곳은 처음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력서, 예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그 이력서 3가지 종류 있어야 된다고. 근데 이제는 그냥 기존실 직원이 아니라 전기과장이니까 이력서를 제대로 썼죠. 이제 학력 다 쓰고 과 쓰고 학원 강사하다가 이제 그대로 이제, 그러니까 제 영상 보면 그때 이력서 A, B, C가 있는데 이제 C 이력서로 이제 면접 이제 그 지원을 했어요. 그다음에 제가 일하는 영상 편집해서 같이 보내고, 그래서 오늘 면접 보자고 연락이 와서 지금 이제 앞에 도착했어요. 그냥 잘 한번 저기 면접 보고 올게요. 일단 자리를 옮겼어요. 여기는 공원인데 뭐 공원 겸 뭐 어떤 산책로도 있고 운동장도 있고 한데, 어쨌든 지금 면접 전기과장 면접 보고 와서 일단 자리를 옮겨서 그냥 또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한번 해보려고 하는 겁니다. 일단 면접을 보게 된 계기는 제가 힘들게 그 철원 쪽 자리를 구했잖아요. 그 일당 일이라는 게 좀 그래요. 이게 내가 일을 며칠 못 나간다. 그러면 이제 뭐 이제 나오지 마, 이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잠깐, 이제 저희 집이 지금 심각해요. 아주 어마어마하게 심각해요. 잠깐 우리 저희 집 영상 한번 좀 볼까요, 한번? 지금 이게 집안 꼬라지가 이게 이거 어떨까, 이거 집안 꼬라지가. 이 곰팡이 냄새가 너무 심해갖고 숨을 못 쉬어요, 숨을. 거실에서 밥도 못 먹고 아무것도 못해, 지금 거실에서요, 지금. 지금 그러니까 오늘, 그러니까 화요일날 어쨌든 일주일 만에 물이 본격적으로 새기 시작한 지 일주일 만에 업자가 이제 화요일날 와서 이제 온수배관 터진 거 확인하고 다 이제 했단 말이에요. 이제 물은 안 새요, 이제. 보셨죠? 물이 새기 시작한 게 3개월 정도가 됐어요. 근데 곰팡이가 쓸고 하는데, 분명히 물이 새니까 눅눅하고 곰팡이가 쓰기 시작하는데, 이제 관리실 직원들한테 얘기해서 보냈더니
물 새는 데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 환기를 안 시켜서 그렇다 그래갖고 뭐 그럴 수도 있겠다 싶어서 했는데 오늘이 6월 8일이에요. 지난주 월요일 날 이제 일 갔다 와 보니까 그 레인지 후드 쪽에서 막 물이 쏟아져 갖고 거기 물바다가 돼 있어요. 거기 진짜 거짓말 조금 보태서 그래 막 걸레로 막 닦고 짜고 해서 이제 했는데 그래서 뭐지 왜 그러지? 그리고 나서 또 한두 시간 또 지나니까 또 물이 또 흘러내려갖고 그래서 렌지 후드를 뜯어봤더니 그 배관 쪽에서 막 물이 막 쏟아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러면? 그 화요일날 아침에도 계속 물이 계속 쏟아지니까 일단 일 못 나갔죠. 일 못 나가고 윗집에다 대고 얘기했죠. 이거 빨리 가서 좀 조치를 해달라. 근데 이제 안 해준 거예요. 자기 집은 멀쩡하니까 뭐 물자국도 없고 물 새는 적도 없으니까 니네 집은 네가 알아서 해라. 일주일 동안 막 천장에서 물이 떨어지고 막 그런 상태였는데 안 해준 거예요. 안 해주다가 결국은 이번 주 화요일 날 이제 드디어 업자가 와서 이제 봐보니까 이제 온수배관이 터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온수배관 터져서 물 막으니까 더 이상 물이 안 새는 거고. 근데 막 그 곰팡이 냄새가 너무 심해갖고 내가 이거 빨리 철거를 먼저 해달라고 했는데도 안 해주는 거예요. 네 집은 네가 알아서 해라. 그래갖고 제가 결국은 사람 사갖고 어제 다 뜯어낸 거예요. 다. 그 사진에 곰팡이 보셨죠? 그렇게 곰팡이가 쓸어있는 상태로 제가 3개월을 넘게 집에서 한 거예요. 하여튼 이제 그건 이제 뭐 이제 지나가는 거 이제 따로 일 처리하면 되는 거고. 근데 생각해 보세요. 밤에 자는데 갑자기 막 물이 쏟아지는 거야. 그것도 어떻게 했죠? 세숫대 갖다 받치고 막 양동이 갖다 받치고 막 갑자기 천장이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집을 못 비겠는 거예요. 그래갖고 며칠 일을 못 나갔더니 이제 아니나 달러 이제 그만 이제 다른 사람 구했다고. 그러니까 그게 일당 하는 사람들의 뭐 단점이죠. 뭐 어쩔 수 있어요. 뭐 그 사람들도 일에 방해받으면 안 되니까 그건 당연한 거예요. 저 같아도 그래요. 제가 지금 그 전력기술인협회에서 현재 인정받은 경력이 전기산업기사 취득 이후 3년하고 하루예요. 그럼 앞으로 저는 364일만 채우면 그 경력을 인정받으면 이제 저는 이제 무제한 선임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 무제한 선임이 가능하면요,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아집니다. 지금보다 더 많아져요. 그래서 또 현장이 지금 많이 안 나오기도 해요. 현장도 많이 없고 일당도 싸지고. 그래서 근데 문제는 이제 일당 일을 다니게 되면 또 경력에 포함이 안 돼요. 그러니까 회사에 속해서 4대 보험 처리하면서 일당제로 하면 그런 경력이 인정이 돼요. 처리가 돼요. 근데 회사에 소속되지 않고 용역 사무실을 통해서 일당으로 들어갔다, 그것은 경력에 인정이 안 됩니다. 전혀 안 돼요. 그래서 고민하다가 이제 한 3주 전에 그 전기과장 자리 구한다고 그 주택관리사협회에 그 광고가 올라왔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이력서에서 보내고 작업하는 영상, 소개 영상 찍어서 보내고 이제 했는데, 근데 이게 또 마침 솔직히 저는 기대 안 했어요. 아이씨 되겠냐? 그리고 그냥 그도 한번 찔러나 본다 해서 이력서를 보낸 건데, 거기다 또 마침 또 이거 집안 그 꼬라져 나갖고 또 그 일당 일도 좀 뭐 이제 나오지 말라 그러니 또 이제 또 자리 알아봐야 되는 상황인 거죠. 근데 그러던 차에 어저께 연락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어저께인가?
그저께구나, 그저께. 그저께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그저께 연락이 와서, 면접을 볼 수 있겠느냐. 그래서 총 3명으로 압축이 됐다. 그래서 3명을 면접을 본다. 오늘 6월 8일 날. 그래서 제가 이제 첫 번째로 와서 면접을 보고 왔어요. 근데 상당히 긍정적이더라고요. 방금 연락이 왔어요. 월요일부터 출근하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참 자리 잡기 힘드네요, 진짜. 그러니까 주 5일제고, 여기는 현재 조건이 주 5일제고, 세대수가 작아요. 제가 무제한 선임이 아닌데도 선임이 가능하다 그러면 보통 아파트가 세대수가 적어요. 여기가 410 몇 세대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그 말은 제가 나중에 또 시설 관리에 대해서 또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게 많아요. 근데 그 말은 여기에 실제적으로 그 기전직 기사들 있죠? 그 일반 직원들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아마 1대1 맞교대일 거예요. 그러면 그 아파트에서 전기과장이 하는 거는 정기적인 업무라기보다는 다 잡부예요, 잡부. 뭐 제초 작업을 한다든가, 뭐 전지 작업을 한다든가 등등등 그런 잡부예요. 근데 그래도 그게 어디예요? 급여는 360 세전. 전기과장 선임하고 소방안전관리자 선임하고. 근데 세대수, 그러니까 제 입장에서 보면은 액수가 많지는 않지만, 근데 그 아파트 그 세대수, 아파트 입장에서 봤을 때는 대우를 그나마 나쁘지 않게 해준 거예요. 그 나머지는 모르죠. 뭐 이제 휴가비라든가 이제 그런 거는 따로 뭐 이제 일을 하다 보면 이제 얘기를 해주겠죠. 그래서 어쨌든 여기서 경력 쌓고 무제한 선임 풀게 되고, 저는 이제 여기서 가능하다면 별일 없으면 한 2년은 버틸라고 해요. 그 2년을 버틸려고 하는 이유가 전기산업기사 취득하고 경력, 실무 경력 5년 인정 받으면 기술사 시험을 볼 수 있어요. 그 어느 분이 저는 이제 기능장 시험 얘기는 하는데 기능장 시험은 별로 보고 싶진 않아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또 수학의 강점을 갖고 있다 보니까 그래서 기술사 자격을 갖춰서 언제가 됐든 간에 저는 기술사, 가능하면 송배전 기술사 쪽으로 도전을 해보고 싶어요. 어쨌든 지금 계획은 그래요. 어쨌든 뭐 기분 나쁘지 않습니다. 월요일부터 출근을 하라고 하니 가야죠. 자, 제 근황 얘기는 이제 여기까지 하고, 제가 지난번 영상에 그 전기 현장이나 전기 회사에 취직하는 방법, 자리 알아보는 방법 8가지를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도 댓글로 그래도 그 도움됐다고 해주시니까 저는 오히려 고맙더라고요. 제가 이 영상을 찍는 이유가 전기기능사를 취득하고 진짜 전기란 그냥 전선 피복만 깔 줄 알고 그냥 뭐 그 정도 수준인데 뭐 아무것도 할 줄도 모르는데 내가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될지, 어디로 가야 될지, 어떻게 자리를 알아봐야 될지, 그나마 그 전기기능사 실기를 도와줬던 그 교수님한테서 그래도 좀 그 어느 정도 정보는 좀 얻긴 했어요. 근데 그 외에는 제가 다 알아보고 연구해보고 찾아서 막 그렇게 이제 개척을 해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영상은 전기 쪽에서 오래 일했던 분들은 뭐 도움이 되겠냐? 아니 당연히 안 되죠, 그런 분들은. 근데 이제 제 영상을 보고 저는 그랬으면 좋겠어요. 이제 전기를 시작하시는 분들, 특히나 나이가 이제 50대 60대 이런 분들,
제가 지금 올해 5년 차잖아요. 그럼 전기기능사 따면서부터 여러 가지 자격증 취득하고 현장에서 일하고 아파트에서 일하고 여러 가지 쭉 그 과정을 쭉 걸어져 왔는데, 이제 전기기능사를 취득하신 분들은 제가 걸어왔던 그 길 어딘가에 서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럼 저도 그때 당시를 생각해보면 진짜 막막하고 누구한테 물어보고 싶고 막 좀 뭐 도와주세요 이렇게 이러고 싶었는데 그런 사람이 없었어. 저는 이제 그걸 알거든요. 왜? 얼마 안 됐으니까 기억이 생생하지.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행여나 혹여나 제 영상을 봐서 내가 이렇게 하니까 내가 취직이 됐더라, 자리를 잡았다 이러시면 저는 진짜 그걸로 감사해요. 저는 이제 그런 생각에서 그냥 제가 감히 이렇게 영상 만들어서 이게 올리는 거고. 그래서 제가 오늘은 뭐 제 근황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제가 시설 관리에 어쨌든 지금 전기과장으로 이제 취업이 확정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내가 시설 관리 쪽에서 그러면 어떻게 하면 자리를 내가 구할 수 있을까? 그 방법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고 싶어요. 제가 오늘 4가지 방법을 설명드릴 거예요. 시설 관리를 취업하는 4가지 방법. 근데 마지막 한 가지 방법은 아마 듣도 보도 못한 방법일 거예요. 자, 첫 번째는 내가 시설 관리에 일을 하고 싶다. 그럼 첫 번째는 주택관리사협회, 다들 잘 아시죠? 그럼 이제 그 주택관리사협회에 들어가서 자기가 사는 지역 이렇게 찍어보고 이제 뭐 금액 같은 거 이렇게 보고 해서 요렇게 해서 이력서 이렇게 보낸다. 그 이력서 보낼 때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자기가 조금 이제 화이트 칼라 쪽 학력이 높고 학벌이 좀 좋고 그러면 좀 적당히 이력서를 꾸며서 좀 보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으니까 그거는 이제 건너뛸게요. 그 주택관리사협회를 통해서 그 자리를 찾는 방법이 있고, 근데 그 주택관리사협회를 통해서 자리를 구할 때 조심해야 될 부분이 몇 가지가 있어요. 일단 그거를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특히나 이제 기능사 따고 산업기사나 전기기사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서 공부도 하면서 일도 하면서 하기 위해서 보통 아파트나 이런 시설 관리를 들어가는 분들이 많다고 알고 있거든요. 저도 그랬었고. 주의할 게 첫 번째요. 거기 그 사이트, 구직 사이트를 구인 사이트 거기 들어가면 채용 중, 마감 중, 전체 이렇게 선택해서 검색할 수 있거든요. 근데 마감 이제 내가 어느 아파트 보니까 나한테 맞는 아파트 내가 여기 지원할 수 있겠다. 그러면 이제 거기를 검색을 한번 해보세요. 마감 중 전체 갖고 검색을 해보세요. 그래서 그 아파트의 이름을 기입하고 이제 검색을 해봤을 때요. 만약에 그 아파트가 뭐 한 2달 만에 한 번, 석 달 만에 한 번 사람을 이렇게 구한다. 그럼 그 아파트는요, 가지 마세요. 가는 거 아닙니다. 왜 자꾸 사람이 바뀔까요? 왜 자꾸 사람을 구할까요?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 갖고 장난을 칠 수도 있고, 환경이 열악할 수도 있고, 아니면 주민들이 괴롭힐 수도 있고, 아주 다양한 이유가 있어요. 그거는 제가 나중에 그런 부분들은 시간 되면 제가 한번 영상을 준비를 해볼게요. 근데 어쨌거나 아파트인데 구인 가구가 자꾸 올라와. 그러면 그 아파트는 걸러요. 무조건 쳐다도 보지 마세요. 이유가 있습니다. 물론 나는
온갖 세상에 쓴맛 다 먹었어, 뭐 다 봤기 때문에 난 그런 데 가면 버틸 수 있어. 아, 그러면 가시면 돼요. 시설 관리에서 또 이제 피해될 부분이 오래된 아파트 있죠. 그 면접 보라고 연락이 오잖아요. 그러면 저는 그 아파트 검색을 싹 합니다. 그 아파트에 관련된 기사, 뭐 그다음에 이거 몇 년도 준공 싹 검색을 해요. 근데 이 아파트가 뭐 한 15년 됐다 그러면 오래된 거 아니에요. 한 30년 됐다 그러면 이제 처음에는 그냥 무조건 갔는데 지금은 딱 가서 아파트가 만약에 뭐 30년 됐다 그러면 저 다른 데 일하기로 했습니다 하고 안 가요. 아예 가질 않습니다. 두 번째가 워크넷이나 벼룩시장인데요. 그냥 요걸 그냥 세 개 뭉뚱그려서 그냥 한 가지 방법이라고 하자고요. 그럼 얘네 여기서도 이제 그 사람 그 시설관리 쪽 자리 사람 구인 광고를 올리는데 주택관리사와 차이점이 있어요. 차이점 뭐냐? 주택관리사는요 대부분 다 아파트가 올라옵니다. 근데 워크넷 사람인 벼룩시장들은요 아파트도 올라오지만 아파트보다는 먼저 관공서, 그다음에 오피스텔, 뭐 주상복합 건물 등등 이제 이런 건물들에서 사람을 구한다고 광고를 올리는 거예요. 달라요. 많이 달라요, 분야가. 제가 있는 쪽이 동두천이다 보니까 여기는 그 워크넷 이런 데 보면요. 뭐가 대부분 많이 뭐가 올라오냐면 군부대 있죠. 군부대도 시설 관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군부대도 수도가 고장날 수도 있고 전기가 고장날 수도 있고 건물이 파손될 수도 있고 등등등. 그래서 군부대 쪽에서 시설 관리를 구하거나 또는 전기 선임을 하거나 이제 그런 경우가 이제 올라는 와요. 근데 전기 선임을 하는 경우는 별로 없어요. 보통 그냥 시설 관리, 그냥 기사죠, 기사.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것저것 다 할 수 있는 잡부. 그런 게 올라오고, 또 임시직이지만은 또 뭐가 올라오냐면은, 여기 이게 우리 배경 보면 여기가 하천이에요. 하천이 범람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뭐가 있어요? 우리가 배수장치가 있잖아요. 근데 지역마다 그 배수장치가 있는데 그 배수장치를 관리하는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뭐 그런 것들. 그래서 하여튼 사람이 벼룩시장, 워크넷 이제 이런 쪽에서 또 시설 관리를 또 알아보는 경우가 또 있고요. 자, 그럼 세 번째가 뭐가 있냐면요. 대부분 시설 관리를 구할 때 주택관리사협회 워크넷 사람인 벼룩시장 이건 많이 알아요. 사람들이 잘 모르는 게 있는데요. 여러분들 주택관리사협회잖아요. 그 주택이 뭐예요? 우리가 아파트, 이런 어떤 빌라, 오케이? 그러면 아니 주택만 관리사가 있느냐? 빌딩도 관리사가 있지 않겠느냐? 라는 생각을 혹시 해본 적 있나요? 있어요. 제가 그래서 초반에 빌딩 관리협회 또는 빌딩 관리사협회를 검색을 해봤거든요.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길 들어가 봤어요. 들어가 봤는데 그 빌딩 관리사협회는 거기도 구인 구직이 올라오는데 글자 그대로 거기는 건물 있죠. 우리가 상가 건물, 빌딩. 왜 여러분들 막 그 주변에 보면 이렇게 빌딩 막 뭐 10층짜리 빌딩 이런 거 있잖아요. 거기 당연히 전기기사가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거기는 빌딩 관리사 협회에서 구인 광고를 올려놓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를 통해서 가는 방법도 있었는데
제가 이번에 이 시설관리 쪽 한번 알아보면서 제가 거길 오래간만에 들어가 봤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러니까 기사를 구하는 그 구인 광고보다 대부분 그 관리소장, 그러니까 소방 자격증, 전기 자격증 가지면서 그 건물 관리하는 관리소장, 주로 소장을 많이 구하는 경향으로 바뀐 것 같아요. 그래도 빌딩 관리 협회 또는 빌딩 관리사 협회 해서 검색해 보시면 더 검색한 다음에 들어가 보시면 이게 대충 무슨 말인지 아실 거예요. 근데 거기서도 이렇게 자리를 구해 볼 수 있는데 지금은 이제 많이 이제 소장, 주로 소장을 많이 구하더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시설관리 자리를 알아보는 네 번째 방법은 옛날에 그 스타크래프트에서 쇼미더머니 딱 하면 뭐 이렇게 자원 막 한꺼번에 막 주고 그러잖아요. 일종의 치트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제가 수학 강사를 하면서 수학을 좋아했던 게, 수학은 정답이 하나거든요. 무조건 수학은 문제를 풀었을 때 정답은 하나입니다. 근데 포인트는 뭐냐? 그 정답을 찾기 위해서 이렇게 직진하는 방법도 있고, 오른쪽으로 가는 방법도 있고, 왼쪽으로 가는 방법도 있고, 뛰어넘는 방법도 있고, 그 답을 도출해내기 위해서는 다양한 방법이 존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그게 수학이 너무 좋았어요. 잠깐 다른 얘기지만은 제가 수학의 정석은 되게 싫어했어요. 왜? 수학의 정석을 보면 거기 이제 문제가 있고 유제 문제가 있고 그 위에 풀이가 있잖아요. 그 풀이에 무조건 뭐라고 돼 있냐면 모범 답안 이렇게 돼 있어요. 저는 그게 너무 불만이었어요. 왜 그게 모범 답안이야? 그게 홍성대 씨가 일본에서 책 베껴갖고 와서 그 정석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 자기가 푸는 방법을 거기다가 이제 기록을 해놓고 모범 답안이라고 써놨는데, 그러면 그 사람 방식대로 풀어야만 모범 답안인가? 라는 반항적인 생각이 너무 저는 강했던 거예요. 싫어. 나는 그렇게 안 풀 거야. 물론 당연히 그 방법도 알고 있어야겠죠. 그래서 그 문제를 이렇게도 풀고 저렇게도 풀고 막 이제 그런 연습을 이제 하다 보니까 이제 수학에 저는 재미가 붙었던 거예요. 문제에 딱 당면했을 때 이거를 어떻게 하면 이거를 내가 최적의 상황으로 만들어 나갈 수 있는가를 되게 고민을 많이 하거든요. 현장에서 일할 때도 그래요, 제가. 자, 네 번째 방법 이제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 아파트에 많이 사시죠? 아파트에 사시면 아파트에는 당연히 관리사무소가 있죠. 없는 데가 있나요? 있죠. 그럼 당연히 그 관리사무소에는 당연히 관리소장이 있지 않겠어요? 없는 데가 있나요? 관리소장하고 친분을 가져서 관리소장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전기를 진짜 전기기능사 하면서, 근데 그 전에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아파트 직원들이 나와서 이렇게 이 작업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저는 저도 힘들게 저기 고생한다고 해서 뭐 비싼 건 아니더라도 편의점 가서 이렇게 커피 이제 뭐 원 플러스 원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거 사다가 이렇게 하나씩 나눠주고 인원수대로 나눠주고 이제 많이 그렇게 했어요. 저는. 그래서 뭐 지금도 이제 뭐 지나가다 경비 아저씨들 지나가면 아유 고생하십니다 하고 이제 인사하고 지나가고 이제 하는데, 저는 그렇게 했어요. 관리실 가갖고 소장님 한번 저기 얘기 좀 합시다. 커피 한 잔 마실 수 있겠냐. 갔어요. 가갖고 저는 솔직히 까놓고 얘기했습니다. 내가 학원 강사하다 2차 저차 해갖고 내가 이제 해서 전기기능 따고 이렇게 2차 저차 해서 했는데 내가 시설관리 쪽에 내가 취업을 하고 싶다. 근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관리소장님은
다른 아파트, 여기 지역뿐만 아니라 다른 아파트 소장님들 인맥이 있지 않겠느냐. 그 소장님, 나 좀 도와줘. 나 한 번만 좀 도와주세요. 아, 이게 지금 나이 먹고 이렇게 은퇴해갖고 그냥 살겠다고 발버둥 치는데 좀 도와주세요. 한 번만 좀 자리 좀 알아봐 주십시오. 라고 부탁을 했어요. 바로 돼요, 바로. 또 저는 평소에 또 이렇게 좀 이렇게 직원들한테 잘해주니까 인상이 이게 뭐라고 하나 인상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제 그게 좋았나 봐요. 그래서 솔직하게 딱 터놓고 너무 또 가서 비굴하게 하지도 말고 주세요 이게 아니고 또 가서 또 거만하게 내가 주민인데 자리 좀 내놔봐 이러지 마세요. 그러지 마시고 솔직하게 있는 그대로. 또 이게 한 번 가서 또 된다는 보장도 없어요. 그럼 2번 가세요. 2번 가서 안 돼요? 3번 가세요. 그 3번째 갈 때는 커피 사갖고 들어가세요. 나는 자존심 상해서 못하겠다. 그럼 간단해요. 굶으면 돼요. 간단한 거잖아요. 내가 지금 내 가족이 내가 굶어 죽게 생겼는데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래서 저는 아파트 관리소장을 통해서 실제로 취업되고 그 취업한 아파트에 제가 7개월. 그래서 그때 이제 그 전기산업기사 딸 수 있는 경력을 덕분에 이제 갖추게 된 거죠. 자기가 사는 아파트의 관리소 소장을 통해서 자리 부탁해서 시설 관리의 자리를 알아볼 수 있다. 이 방법은 제가 어느 유튜버를 봐도 이런 얘기하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본 적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거예요. 어떻게 하면 취직할 수 있겠느냐, 어떻게 하면 자리 잡을 수 있겠느냐 고민하다가 취직을 해야 돼. 그러면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하다 보니까 가만히 있어봐. 관리소장은 당연히 소장들끼리 많이 알 거 아니야. 그럼 이 사람을 공략해보자 라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그 시설관리 통해서 시설관리에 취직할 수 있는 방법 4가지, 그중에 마지막 방법은 일종의 치트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거 그냥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제가 원래 다른 얘기 하려고 그랬는데 오늘 어쨌든 전기과장 면접 보고 바로 또 연락 오고 해서 이제 월요일부터 일 나가고 시작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그러면 오늘은 지난번에는 전기 현장 또는 회사 알아보는 거에 대해서 방법을 얘기했으니까 그러면 오늘은 시설관리 자리 알아보는 방법 이걸 한번 영상 올려보자. 그래서 또 그냥 또 이런 얘기 저런 얘기 그냥 또 이제 하게 됐네요. 그럼 여기서 또 이런 분도 있을 거예요. 나는 아파트에 안 사는데? 그럼 나는 아파트 안 살면 나는 뭐 어떻게 해야 되나?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방법이 왜 없겠어요? 만약에 제가 아파트에 살지 않고 단독 주택에 산다. 그래서 아파트 관리소장을 만날 일이 없다. 그럼 저 같으면 그렇게 하겠어요. 여러분들 사는 주변에 빌딩 있잖아요. 그 빌딩. 그 빌딩도 분명히 그 빌딩에 관리소 소장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가서 자꾸 안면 트세요. 저 같으면 그래요. 근데 가자마자 처음 보는데 자리 좀 부탁할게 이러면 좀 그렇고 이제 이것저것 물어보는 거예요. 이렇게 처음에는 왜 우리 권투할 때도 그렇잖아요. 이렇게 잽잽 날리다가 갑자기 뭐 스테이터 나든가 같은 게 뭐 있잖아요. 이렇게 그러면 가서 내가 전기 인사 땄는데 내가 뭐 물어볼 데가 없어서 그랬는데 이런 거 이제 시설 관리하는 거 이렇게 어떻게 돈이 되냐 뭐 이런 것도 이렇게 해서 만나고 또 다음에 가서 내가 또 커피 한 잔 또 사갖고 가갖고 이렇게 또 물어보고 그럼 이제 한 번, 2번 만나면 사람이 또 정이 들어. 그러다가 해서 힘드네 자리가 안 구해지나 이렇게 슬쩍게 하다가 이제
그러면 또 이제 얘기하다가서 자리를 어디 빌딩에도 어디 뭐 그냥 어디 그냥 저기 전기 기사 자리라도 그냥 있으면 좋겠는데 자리 구하기 힘들다 뭐 이런 식으로 돌려쳐서 얘기할 수 있는 거고, 그거는 그 상황에 따라 다르겠죠. 만약에 제가 그렇게 만약에 단독주택에 살았으면 저는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방법은 찾아보면 여러 가지가 더 있지 않겠어요? 살아야죠. 버텨야죠. 우리가 그 요즘 말로 존버한다고 하잖아요. 그 말이 맞는지 모르겠지만은 버텨서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어쨌든 그래서 오늘은 그 4가지 시설관리 제 간단한 제 근황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시설관리에 취직하거나 자리 알아보는 방법 4가지 그 설명드렸어요. 그래서 하여튼 또 다음에 또 다른 얘기 또 한번 찾아뵙도록 할게요. 고맙습니다.